일자리보다는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라. 여러분은 직장을 찾고 있나? 아니면 직업을 찾고 있는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좋은 직장을 찾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은 회사를 의미한다. 즉, 좋은 회사를 찾는다는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좋은 회사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고 한다. 왜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물으면 월급도 더 받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회사 생활에 만족하거나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점차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이직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서 직장이나 직업을 수시로 바꾸는 메뚜기 직장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30대 전후 직장인 중 상당수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한 직장에서 머무는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아예 직업 자체를 몇 차례씩 바꾸는 경우도 많다. 2007년 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의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7.08년에서 2009년에는 6년으로 낮아졌고 95에서 97년 68.8%이던 직업유지율이 97에서 99년 IMF 기간에는 54.5%로 낮아졌다. 또한 노동부가 집계한 이직률도 9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이직률이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에 자신의 일생을 맡기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반강제적이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신고용이나 정년퇴직까지 회사에 충성하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심화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집단에 대한 귀속의식은 강한 반면 그에 반하는 기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강한데 기업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이어져 별다른 미련 없이 이직하는 경향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당장 취업이 쉬운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보다 자신만의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에 부합되는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에도 영향받지 않고 즐겁고도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직이나 퇴직은 자신 스스로 선택하거나 회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당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능력 중심 평가로 비교적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을 우대하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고령층을 버리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제 퇴직시키거나 법조계나 정부기관, 군대 조직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급자가 상급자를 제치고 승진했을 경우 상급자가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신이 목표로 세운 미래의 인생 비전이나 경력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족 부양이나 눈앞의 생계를 위한 현실에 치여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생의 후반기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년퇴직이나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있을 가지지 못하여 충분치 못한 연금이나 자식들에 기대어 쪼들리는 노후를 보내야 한다. 위에서 거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그런 인생 여정을 사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재능이나 비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당장의 생활을 위한 직장을 찾은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도 평생 직업이 아닌 직장을 찾아 취업한다면 미래에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어떤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니? 요즘 이 회사가 월급이 많다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겠니?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취업 준비생들도 같은 생각으로 임한다.
반면에 너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너는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니? 라고 묻는 사람들은 드물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적성보다는 남들의 눈이나 기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즉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 이런 삶은 불행하고 자기 성장도 멈추고 경쟁력 부재로 인해 곧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부모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취업이란 직장, 회사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점에서 묻거나 조언하기 때문이다.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가 보다는 무슨 일이나 부서든 상관없고 오직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어떤 회사인지 상관없고 아무 곳이나 일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원한다. 물론 당장의 생활이 시급하니 그러지 말라고 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이 무엇인지 신중히 탐색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직이나 퇴직은 자신 스스로 선택하거나 회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당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능력 중심 평가로 비교적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을 우대하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고령층을 버리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제 퇴직시키거나 법조계나 정부기관, 군대 조직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급자가 상급자를 제치고 승진했을 경우 상급자가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신이 목표로 세운 미래의 인생 비전이나 경력 개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족 부양이나 눈앞의 생계를 위한 현실에 치여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생의 후반기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년퇴직이나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있을 가지지 못하여 충분치 못한 연금이나 자식들의 기대어 쪼들리는 노후를 보내야 한다. 위에서 거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그런 인생 여정을 사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자신의 재능이나 비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당장의 생활을 위한 직장을 찾은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도 평생 직업이 아닌 직장을 찾아 취업한다면 미래에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어떤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니? 요즘 이 회사가 월급이 많다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겠니?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취업준비생들도 같은 생각으로 임한다. 반면에 너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너는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니? 라고 묻는 사람들은 드물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과 적성보다는 남들의 눈이나 기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즉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 이런 삶은 불행하고 자기 성장도 멈추고 경쟁력 부재로 인해 곧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부모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취업이란 직장, 회사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점에서 묻거나 조언하기 때문이다.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가 보다는 무슨 일이나 부서든 상관없고 오직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어떤 회사인지 상관없고 아무 곳이나 일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지원한다. 물론 당장의 생활이 시급하니 그러지 말라고 할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이 무엇인지 신중히 탐색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직업을 구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하여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일이나 관련 분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미래 목표나 인생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되거나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자. 그때 여러분은 학교를 선택했는가? 아니면 학과를 선택했는가? 대부분은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에 맞는 학과보다는 점수나 주변 사람들이 강요하는 학교를 선택했을 것이다. 학과보다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입학 후에도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학과 공부에 관심이 없어 결국 다른 학과로 바꾸는 친구나 선배들을 자주 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대학이든 합격하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학을 하고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재능이나 적성을 무시한 학생들은 4년간의 소중한 학창 시절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거나 이리저리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기다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의 관문 앞에 서면 더욱 큰 좌절이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비록 대학 입시에서 학과가 아닌 학교를 선택하는 실수를 했더라도 취업에서는 직장, 회사, 이 아닌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는 4년이지만 취업은 수십 년의 기간이기 때문이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회사나 대기업들이 완성된 인재를 선호하면서 신입사원을 덜 뽑는 추세다. 그래서 신입직 합격은 더욱 요원해지고 경력이 있는 신입을 선호한다. 기존에는 회사가 신입직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신입사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한 후에 부서 배치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데 투자를 거린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원자가 넘쳐나고 경력을 가진 사람도 신입에 지원하는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골라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대기업 지원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다. 합격자보다는 탈락자가 더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기업 입사만 고집하지 말고 일단 작은 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뒤 직장을 옮기는 우회 취업을 고려하라고 조언하는데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 이것이 오히려 다른 취업 희망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은 취업준비생들이 평생 직업이 아닌 당장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복지제도가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데 기인한다. 사실 이렇게 취업을 해도 1년 이내에 퇴사나 이직률은 30%를 상회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에 부합되는 회사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재능과 적성이 무엇인지부터 발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도 업무에 활용하려면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짧게는 1-2개월에서 6개월을 사원 교육에 투자만 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시간과 투자를 들이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바로 쓰는 방법이 경력직 채용이다. 그런데 경력직 이직이 자연스런 과정에서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직 지원자가 당장 취업이 쉽고 그곳에서 경력을 쌓아 원하는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우회 전략을 쓰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유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우회 취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원하는 사람을 뽑기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힘들게 채용하여 가르치고 훈련시켜 일할 만한 시기가 될 때, 더 큰 기업으로 옮긴다면 그 동안의 투자와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로 중소기업은 더욱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채용 시 지원자가 채용 후 계속 회사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라 한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잦은 이직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우회 취업으로 대기업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안정성이나 인지도가 좋은 반면에 내부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심한 경쟁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과 재능이라도 대기업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다.
제대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진급도 어렵고 주어지는 업무도 지원이나 보조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한 번에 대기업에 취업했고 을은 실력이 모자라 우회 취업을 택했다. 몇 년이 지나 을이 갑이 다니는 회사로 이직했다. 을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회사로 옮길 수 있었지만 갑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갑은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그 회사의 기업 문화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내 인맥 등에서 앞서 있고 더 높은 수준이나 기회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을은 입사 조건에 따라 갑보다 못한 경력이나 호봉에서 출발해야 하고 기업 문화나 일하는 방식도 서툴고 사내 인맥도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회 취업을 한 사람이 능력 때문에 경쟁에서 진다는 말이 아니다. 남다른 노력과 보이지 않게 체계적으로 실력을 닦는 준비를 한다면 갑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울까? 을이 갑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갑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으로 인해 정말로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려던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만약 이직이 자신이 계획한 경력개발 계획, CDP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장려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획 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이직하고 몇 년 지나 또 이직하여 개인 경력 개발에 일관성이나 체계성이 없다면 말년에 아무런 경쟁력도 없게 된다. 따라서 우회 취업을 선택하기 전에 경력 개발 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 개발 계획을 만들고